스마트 경제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5,906포인트, 드디어 마의 5,900선이 뚫렸습니다. 삼성전자 19만 7천원, SK하이닉스 98만원, 현대차는 3.54% 급등하며 불기둥을 피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뜨거운 순간을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 관세 폭탄을 예고했는데 왜 우리 시장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오늘 새벽 미국에서 날아온 초대형 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필살기였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무역법 122조라는 더 무시무시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세가 오르면 주식은 폭락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축제 분위기일까요? 오늘 이 방송 하나로 여러분의 계좌 잔고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터져나오는 역대급 기회, 지금 바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1부, 대법원 판결의 충격,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휘둘렀던 상호관세,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매기는 만큼 우리도 매기겠다는 이 정책이 미국 대법원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대3, 압도적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월권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국가경제비상권한법, 영어로 IEPA라는 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때렸습니다. 이 법은 원래 테러나 전쟁 같은 진짜 비상사태에서만 쓰는 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무역적자 해결에 남용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역적자는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역정책은 원래 의회 권한인데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남용해서 의회를 우회했다는 게 판결 요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적용됐던 펜타닐 관세까지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누구입니까? 포기를 모르는 남자죠. 대법원 판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2부, 트럼프의 역습.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IEPA가 막혔다고? 그럼 다른 법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꺼낸 카드가 바로 무역법 122조입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하루도 안 돼서 이걸 15%로 올렸습니다. 5%포인트를 더 얹은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뭐냐? 이 법은 대통령이 국제 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 대응. 둘째,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평가절하 방지. 셋째, 국제 수지 불균형 수정을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그런데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관세율은 15%를 넘을 수 없고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즉 약 5개월 동안만 유지됩니다.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이 5개월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5개월짜리 관세 폭탄 장기전 플러스 사전 답사입니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불공정 무역을 때려잡는 법인데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 반도체도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한국의 숨겨진 기회.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세요. 왜 코스피가 폭등하느냐? 바로 상대적 우위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일본이나 유럽이 미국에 수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수출할 때 다 같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몽둥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최혜국 대우인 MFN 관세 플러스 무역법 122조 15% 관세가 공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가 있죠? 바로 한미 FTA가 있습니다. 우리는 FTA 덕분에 MFN 관세가 면제됩니다. 즉, 우리는 15%만 맞으면 되는데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은 MFN 관세에 15%까지 더해서 더블로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이나 유럽보다 월등히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현대차를 미친 듯이 쓸어 담는 이유입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3% 급등, 현대차 3.5% 급등,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 행진. 이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이미 계산 끝났습니다. 한국이 승자다라는 계산서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부품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많이 가져와서 한국에서 단순 조립만 하는 구조라면 FTA 혜택을 온전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4부, 숨겨진 함정과 리스크. 하지만 여러분,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중국입니다. 기존 상호관세 체제에서 중국은 펜타닐 관세까지 합쳐서 20%가 넘는 관세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괄 15% 조치로 인해 중국은 오히려 관세가 낮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제품들이 다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철강, 화학, 중저가 가전제품 쪽에서는 중국의 역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 품목 관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는 무효라고 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품목 관세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기아 주주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주가 좋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투자법 처리가 늦어진다는 핑계로 자동차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15%냐 25%냐에 따라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반도체입니다. 작년 대미 수출 2위가 반도체였습니다. 133억 7천만 달러, 약 19조 6천억 원입니다. 트럼프가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반도체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5부, 투자 전략 및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도파민의 용광로입니다. 투자 전략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지금은 선택과 집중 타이밍입니다. 관세 이슈를 뚫고 나갈 체력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1등 기업에만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세요. 둘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기업을 찾으세요. 부품 국산화 비율이 높고 중국산 부품 비중이 낮은 기업일수록 FTA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150일 시한을 기억하세요. 5개월 후 의회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기 랠리를 즐기되 150일이 다가올수록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중국 경쟁 섹터는 피하세요. 중국 관세 인하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중소형 소비재 기업들은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세요. 관세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출렁일 텐데 이때가 바로 매매 기회입니다.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해두세요.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트럼프가 흔들어도 대한민국 기업들은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900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스마트 경제 브리핑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자 되는 습관 지금 누르십시오.